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 바로 곁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내 배우자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눈을 감고 밥을 먹는 날이 많아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진 채 방 안에서 멀어지는 걸 느낀다면, 그런데도 정작 그 사람은 그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도 마음을 붙잡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노년의 불륜,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영희. 올해 73입니다. 남편과는 40해가 넘도록 같이 살았고 자녀들은 장성해 이제 다 출가했으며 조용한 노년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찍힌 모르는 여자 이름, 짧은 통화, 그리고 이상한 시간의 외출. 박영희 씨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던 남편인지, 손주들 용돈 챙기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차례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람을 핀다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의심은 자꾸 현실로 드러났고 결국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귤을 까주는 남편의 손, 그 손을 마주잡고 웃던 여자의 얼굴. 그날 이후 박영희 씨는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저 사람 마음만 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들킨 남편이 미안해하거나 관계를 끊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이제 좀 살아보자. 애들 다 컸고 이제 나도 사람답게 대접 좀 받고 싶다. 그 말에 박영희 씨는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불륜을 끊지 못하는 남편의 진짜 이유, 그건 단지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에서 받지 못한 감정, 존중받는 느낌, 새로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설렘, 무엇보다도 늙어가는 자신을 여전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누군가의 시선, 이 감정이 사람을 붙잡고 가정을 등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요? 그저 분노하고 이혼하겠다고 소리쳐야 할까요? 아니면 눈 감고 참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 저는 박영희 씨처럼 노년의 불륜 앞에 무너진 분들에게 가장 현명한 복수법 3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복수는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다시 존엄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를 천천히 치유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박영희 씨가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추슬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한동안 집안의 시계를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출 시간, 통화 시간, 귀가 시간, 모든 숫자가 고통이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휴대폰으로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고 SNS에 등록된 낯선 여성들을 하나씩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나답지 않게 굴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 사람의 움직임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으며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그 여인, 그 박영희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흔히 말하는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감정을 들쑤셔 복수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을 회복시키고 존엄을 되찾는 방식의 복수였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해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는 자신의 삶은 어느새 엄마 아내라는 타이틀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고
옆자리 사람과 한마디 두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 박영희라는 이름이 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복수 아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외롭고 공허해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녀는 이 말을 하며 떨렸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지만 조금씩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니 오히려 자신이 위축된 듯 보였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건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자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그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존엄과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믿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박영애 씨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하는 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라는 게 꼭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수는 내가 다시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한 방식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을 이기기보다 스스로를 이기기를 먼저 한다. 여러분,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린 삶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다시 존중하는 그 순간,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 왜 그토록 관계를 끊지 못하는지, 그 안에 숨겨진 심리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처음부터 이 관계가 오래갈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늙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마지막 설렘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노년 불륜을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나이엔 누가 날 다시 사랑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늙어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집에서는 잔소리만 듣고 존중받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줘요. 한 남성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남편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을 뿐이에요. 이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늙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느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당신은 여전히 괜찮다고 말해주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존심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불륜을 한 배우자들은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기보다 존재 확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다. 이 감정은 오랜 부부관계 속에서 쌓인 무관심과 잊힌 감정들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헤어나오기 어려운 덫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관계가 진짜 사랑일까요?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불륜을 지속하는 배우자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오면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잠깐의 설렘은 현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가정을 등진 후 찾아오는 외로움과 후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으로 남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았지만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대신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울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가장 밉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복수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걸요. 여러분, 상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상대의 감정을 관망하고 내 감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동안 그대 자신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 즉 상대의 잘못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내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 관계를 마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감정에서 물러나는 것, 그 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평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복수를 뛰어넘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회복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정순, 69의 여성으로 서울 근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삶을 이어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침 일찍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기에 비밀번호가 생겼으며 속옷이 바뀌고 향수가 새로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김정순 씨는 말없이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조심스레 휴대폰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여인과 나눈 다정한 말투의 메시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힘내요. 내일 또 봐요. 그 순간 김정순 씨는 마음이 무너졌다기보다 속이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동안 남편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상처,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희생을 조용히 적어내려갔습니다. 그 글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품격 있게 그리고 잔인할 만큼 담담하게. 다음 날 그녀는 남편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 겁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참은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품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품위 안에 당신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말없이 지냈고 결국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날 잃을 수도 있겠구나. 김정순 씨는 그 이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깅을 하고 재봉 수업을 듣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조용하지만 강한 복수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결국 손에 들었던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 순간 김정순 씨는 용서를 해줄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남편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을 더는 희생시키지 않을 힘이 생겼다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의 완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를 들려드리며 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강한 복수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짓밟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분노에 내 삶을 맡기지 마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울고 있는 자신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손을 잡고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일, 그 자체가 이미 복수이고 승리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회복을 가능하게 했던 구체적인 방법들,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들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 고통을 상대에게 돌려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수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정순 씨가 실천했던 아주 작지만 강력한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매일 짧게라도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얼굴을 보니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대신 따뜻한 국을 끓여 먹었다. 나 자신에게 해준 첫 끼였다. 이런 기록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작업이 쌓이면 감정은 더 이상 복잡한 덩어리가 아닌 이해 가능한 마음의 조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좋아 보이기가 아니라 좋아지기를 목표로 외모를 단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상처받은 날, 거울 앞에서 화장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립스틱을 바르고 자신이 좋아했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 눈에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요. 그녀의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무서워서 좋지 않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순 씨는 처음엔 혼자 카페에 앉는 것도 어색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혼자인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자신만의 시간을 정해두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혼자 식당에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감정 기록하기, 외모 가꾸기, 혼자 있는 시간 사랑하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녀는 남편이 아닌 자신의 삶에 중심을 두게 되었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따르나니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바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이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인생을 다시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그 아픔을 복수로 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결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복수를 넘어 용서와 평온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여정을 마무리 짓는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담이 끝나고 나면 늘 여운이 남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그리고 마지막 인사. 김정순 씨와의 상담 마지막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요. 가을 저녁 같아요. 조용하고 쓸쓸한데 이상하게 따뜻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노를 다해 싸우고 미움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것. 분류는 단지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나라는 사람은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용서가 미움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박영희 씨는 지금 봉사단체에서 노인 그림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옆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박영희 씨는 이제 남편의 말이나 표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요.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만 내 마음에 들이기로 했어요. 어떤 여성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홀가분한 얼굴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남편을 용서하되 예전처럼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분리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두기로 했죠.
복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존엄을 되찾는 모든 선택이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지 말고 덕으로 풀어야 한다. 여러분, 상대가 만든 상처를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만든 아름다운 인생마저 흠집이 나고 맙니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더 단단하게, 더 밝게, 더 고요하게 만드는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상처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나요? 여러분만의 복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